오늘날의 안보 환경은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 보도는 국민의 인식은 물론 군의 대응 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방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방의 특수성 사이에서 국방과 언론이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두 분의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김용준 기자님과 MBC 송구민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론 생활을 하시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론인으로서의 장점과 단점, 보람과 자부심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역사의 현장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대상이 누구여도 물어볼 수 있고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묻고 싶은 경우에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질문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이 어려움을 점점 갈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보람과 자부심은 작은 반응이어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참 듣기 좋았다랄지, 혹은 어떤 기사로 인해서 작은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좀 사례가 있으셨을까요? 군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는 과거에 국방부 출입기자 당시였을 때 지뢰 제거 작전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군에서.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 동의를 하지 않은 부모의 그 장병들은 지뢰 제거 작전에서 빼주는 일이 상당수가 발견이 돼서 누구의 자식은 귀하지 않고 귀하고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경종을 울리는 보도를 해서 모든 장병들이 공평하게 전에 투입되고 마땅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마련해서 작은 변화를 일으켰던 좀 보람 있는 기억이 있네요. 송구명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장점이라 한다면 다양한 출입처를 다니면서 세상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고요. 보람과 자부심이라 하면 이제 어떤 뭐 단독 보도나 특정 보도를 냈을 때 타사에서 이제 같이 그 이슈를 따라와주는 뭐 그런 거를 경험하면 기분이 좋죠. 언론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 분야는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야와의 차이점과 특수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방이라고 하는 영역이 먹고 입고 숙식까지 제공하는 것부터 최첨단의 무기까지 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정말 넓다. 이제는 지구적인 걸 넘어서서 우주 작전까지 우리가 영역을 넓히는 상황이 왔다 보니까 국방보도는 정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최첨단의 것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 깊이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가장 큰 특수성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점은 보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국방부 청사를 나갔을 때 안내를 받으니까 기자실에만 있을 수 있고 위에는 못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출입증도 찍어도 안 찍힌다. 여기는 확실히 다른 출입처에 비해서는 좀 폐쇄적이다. 그게 좀 특수성인 것 같습니다. 언론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적 기구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언론이 수행해야 될 공적 역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외국에 갈 기회가 있었을 때 미국이었던 걸 기억해요. 이 기내 안에는 무슨 전쟁에 참전했던 베테랑 누구 예비역 대령과 현역 그의 아들인 누구 소령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박수를 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군이 항상 환영받고 어디 가서나 이게 대우받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저희의 어떤 보도로 인해서 국방의 숭고한 가치를 국민들께 인식시켜 주는 것도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적 기구로서의 기능이 아닌가 해서 제복 입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환기하는 역할도 하는 국방 안보를 취재 보도하는 일선 언론인의 어떤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현재 우리 언론의 국방에 대한 보도 수준, 정확성 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예전보다는 깊이가 있다고는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눈높이가 지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매체와 채널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원하면 그 분야가 어려운 분야일지라도 챗 GPT랄지 AI에서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루트가 많고 최근에 있었던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있어서도 그 전쟁이 어떻게 수행됐는지에 대한 3D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나온 상황에서 깊이가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정확성 측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유튜브에 있는 1인 채널들의 믿음이 더 깊고 기성 매체들에 대한 믿음이 좀 덜해지는 차원에서는 정확성을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정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취재나 보도에 있어서 수준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가 많이 생겼구나. 전문가분들 수준의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방부 출입하는 선배들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단독 보도나 최근에는 주한미군의 뭐 패트리엇 부대를 중동으로 옮긴다라든지 기사들을 보면서 좀 대단하다 싶었던 생각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주한미군 이슈는 우리나라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미국, 또 나아가서 이제 뭐 인도 태평양, 중동까지 다 연관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국방부 안에 있는 출입 기자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기자는 세계에 있는 언론들과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북한 보도도 미국에 있는 전문 매체들이 더 특종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언론의 그 공적 역할이라고 하면은 세계의 시각에서 우리의 안보를 바라봐야 하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너무 피곤한 게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언론사 조간 파악하는 것도 힘든데 성조지에다가 미 태평양 사령부, 미 8군, 주한 미군 사이트 등등등 정말 안 뒤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번역이 잘 되다 보니까 데스크들이 띡 보내줘 링크를 미 8군 관련된 내용이에요. 야, 지금 뭐 미 본토에서 이런 뭐 변화가 있다는데 이것이 우리 정부 작전에 있어서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한번 알아봐라. 내가 지금 당최 미국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가 알아보라는 건지 해서 영역이 정말 넓어졌고, 세계의 영내 한 군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비단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전 지구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 세계를 취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꽤 있어요. 어떤 현안이 터졌을 때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정확하게 일반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야, 이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 분야는요, 그 특수성을 인해서 정보 접근이 굉장히 제한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취재 과정에서 경험하셨던 어려움이나 제약상이 있으셨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기본적으로 국방부에는 공보 장교님들이 기자실을 거의 매일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자들에게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그걸 잘 설명해주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주고 그런 역할도 있지만, 언론이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공보 장교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뒤에 쓱 누가 와 있어요. 노트북 보호화면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데, 기본적인 통제와 정보를 제한하는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뚫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건 항상 고민을 했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이슈인데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공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메일을 보내도 뭐 답이 안 오고 좀 답답함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저는 주한미군 관련된 취재를 할 때가 굉장히 어려운데 창구가 하나고 특정한 분이 얘기할 수 없는 범위가 대부분이고, 정말 철통 같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 정도로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들도 들어요. 왜냐면은 그들과 우리가 항상 같이 궤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또 연합사에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우리 측 공보장교한테 물어서 그럴 것이다 정도 추측 기사가 나가면 결국 부정확한 정보가 보도가 될 텐데, 좀 더 오픈 마인드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좋겠다 싶었던 게, 미군은 미디어 데이를 많이 갖더라고요. 어떤 취재를 했을 언론과의 때. 소통을 위해서요? 예. 아예 그날 하루만큼은 언론인들이 원하는 모든 질문들을 다 받겠다라는 날을 하나 만들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기회를 좀 자주 좀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서 가장 어려운 취재 중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주한미군 혹은 뭐 미군 관련된 취재를 할 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언론과 군 간의 어떤 협력 또는 신뢰 수준을 좀 어떻게 보시고요? 또 어떤 부분에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출입 기자만 하더라도 수십 개 매체가 들어와 있고, 기자실에 1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모자라서 브리핑실에서 대기하는 국방부 출입 기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국방부나 군에서도 예전처럼 뭐 매체를 가린다거나 특정 매체만 가능하다거나 이런 정보적인 접근 제한을 풀어준 것 같긴 해요. 서로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월, 화, 목이 국방부 정례 브리핑, 금요일은
백브리핑으로 해서 공보 관계자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아침 그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이 거의 휴일 같은 느낌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공보 관계자들과 기자들 간의 관계는 이미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문을 열면 좋겠습니다. 또 뭐 국장님들도 좀 내려와서 현안이 있으면은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극히 제한되고 그렇지만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이 정도는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뢰관계가 훨씬 더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참 작은 변화지만 모범 사례가 있었어요. 같이 내려와서 국방부 기자실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일선 기자들은 정말 핵심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출입기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못 보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것은 더 고사하고. 그런 작은 변화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내려와서 설명을 쭉 듣고 기자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설명드린 것은 좀 오프로 해주시고 대신에 저희가 이런 것까지는 오픈할 수 있습니다 해서 서로 윈윈이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들도 우리에게 신뢰를 줬고 우리는 그래도 저희가 또 하루 먹고 살 거는 해야 되니까 기사거리가 또 생겨서 기사를 쓰게 됐고 상호 이익이 되는 작은 변화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이 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이런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분야의 실무자분들이 좀 오셔서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근에 좀 주요 국방 현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주한미군 감축, 주요 무기 체계 도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좀 민감한 국방 안보 현안들은 어떤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소통 과정에서 좀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주한미군 감축이랄지 방위비 분담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국방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외교, 안보 나아가서는 안보실의 입장도 같이 궤를 하는데 이것도 편한 말로 하면 퉁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외교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로 가면 국방의 현안입니다 하고 국방 현안으로 가면 통일부와 좀 연관돼 있다. 통일부로 가고 또 안보실이니까 대통령실로 가고 하다 보면은 이 기자들도 한계가 있어요. 지쳐요. 그러면은 과거에 썼던 기사들이나 참고될 수 있을 만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짜깁기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정확한 정보로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적어도 국방, 통일, 외교, 안보실까지는 뭐 더 나아가면 국정원까지 하나다라는 생각을 좀 공보 관계자분들이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내가 퉁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간다라는 좀 거시적인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위비 협상 관련 단독 보도가 나왔을 때 다음날 아침에 그걸 오보라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오보라고 발표한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오보인지 조금이라도 백그라운드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보도가 됐을 때 단순히 이건 오보입니다라고 끝내면 오히려 더 많은 해석과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온브리핑이나 백브리핑 같은 공식 또는 준공식 형태의 대화가 아니라 완전히 백그라운드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오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로 합시다라고 하면은 오프는 지켜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라도 저희가 좀 알 수 있으면 기사를 쓸 때 훨씬 더 수월하고 좀 더 이제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협력 과정에 있어서 이 신뢰 구축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 기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좋은 기자 또는 좋은 국방 기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핵심 역량 또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언론인으로서 생활하시면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방에서 공보장교를 해봤고 국방홍보원에서 홍보하는 홍보장교를 해봤고 종편사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를 했었고 지금 지상파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를 해본 입장에서는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 가사 같은 것 같아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가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 네네. 이 어떤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을 취재를 하고 싶은데 취재가 잘 안 된다 했을 때 각 군의 입장이 다 있더라고요. 각 군에서도 군종별의 입장이 또 다르고 해서 그분의 입장에서 일단 노고를 좀 치하를 하면서 다가가면 아 군을 애정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더라고요. 본인의 경험담을 좀 담아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열리더라고요. 내가 이걸 솔직하게 왜 쓰고 싶은지를 얘기하면 거의 완전히 열리더라고요. 이분이 우리가 홍보하고 싶은 바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구나라는 공감을 해주면 일단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군인 것 같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 각 군의 수고스러운 점이 또 공통적이지 않거든요. 공군은 공군 나름대로, 육군은 육군 나름대로, 해병은 해병 나름대로, 해군은 해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과 바라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다가갔을 때는 돌아온 답변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지금 해군이 원하는 것이 뭘까? 해병이 원하는 것이 뭘까? 해병 중에서도 해병 1사단이 원하는 것이 뭘까? 그들이 최근에 했던 행보를 좀 알고 접근을 했을 때 돌아오는 답은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국방을 잘 아는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사를 통해서 내가 뜰 수 있는 것인가? 이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했을 때 후자를 넣으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좀 열리는 것 같고 어려운 취재도 나름 성과 있게 해냈던 것 같아요. 군은 명예, 또 사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집단 중에 저는 거의 유일한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수고스러움, 제복 입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감춰진 부분들을 알려고 노력을 했을 때 돌아오는 결실들이 훨씬 더 크더라.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러면 제가 잠깐 시각을 바꿔서 네네. 다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반대로 국방 관계자들이나 국방 관련 연구자들이 언론과 협력을 할 때 지녀야 할 태도, 어떤 부분을 좀 추천해 주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정훈장교나 공보장교 분들은,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노력을 좀 하는데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뭐가 제한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좀 홍보거리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노력을 해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마인드를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지휘관들의 몫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담당 실무하시는 분들은 준비가 돼 있더라도 지휘자라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못해요. 아무리 준비가 돼 있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혹은 인터뷰할 수 있는 인력들이 100명이 있더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휘관분들이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많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애국가가 나갈 때 TV에 거기에 이제 K9 자주포가 쭉 도열해서 한 번에 팍 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전술에는 정말 맞지 않는 겁니다. K9 자주포가 도열해서 붙어있을 이유도 없거든요. 하지만 그 영상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의 강한 위용과 화력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경험은 당시의 지휘관이 언론에서 원하는 그림대로 해드려 라고 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였지, 이게 만약에 전술대로 갔다면 한 번 쏘고 후방으로 진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뭐야 싶은 거가 있거든요. 작전에 맞지 않더라도, 전술에 맞지 않더라도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지휘관이 승인해줬을 때 얻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네요. 부기자님, 꼭 국방 분야에 국한되지 않더라도요. 좋은 기자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과 자질. 저는 처음에 기자 시작했을 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고 어두운 면을 밝히고 큰 틀에서 생각을 했고 공명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일단 너무나 적고 하기가 너무 힘들고 세상을 기사를 통해서 바꾸려고 한다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지사적 기자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하루하루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좋은 거고 꼭 그거를 위해서 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 단독 보도를 했는데 타사에서 받는다. 그런 게 오히려 더 보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좋은 기자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주어진 일 좀 최선을 다해서 특종도 하고 기획 보도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그 영향을 끼치는 그게 좋은 기자인 것 같습니다. 선배 기자로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 내가 좋은 기자인가라고 자주 생각하는 기자가 좋은 기자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정치부 기자를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사회적 약자들도 많이 만나지만 높은 분들 만날 일도 많거든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높은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취재도 하고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속된 말로 어깨뽕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이냐. 거들먹거리고 힘이 들어갔을 때 그럴 때 꼭 뭔가 일이 안 좋은 쪽으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은 기자인가라는 생각을 수시로 자주 하는 기자가 그 자체로 저는 좋은 기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 발전을 위해서 언론이 지향해야 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하신다면? 과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목함질의 도발로 부상을 당한 김재원, 하재헌
두 부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주기 때 정말 모든 언론들과 정치권과 뭐 재계와 여기서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기념식 1주년 그 잊지 말자라는 상기를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행사를. 그 다음 해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달력에. 가야 되니까, 취재를. 그런데 두 번째 2주기 때 갔을 때 이 행사가 규모가 군단급으로 줄어서 체육관에서 약식으로 하더라고요. 정치인들 한 분도 볼 수 없었고, 언론사라고는 군 매체, 지역의 그 사진 기자 한 명만 오는 거였어요.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큰 마음 먹고 기획 취재를 해서 9시 뉴스에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2주기 행사를. 다시 말씀드리면 국방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 국방의 초석이 뭔지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보 관계관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초석이 왜 있는지 근본을 알아야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단 한 뼘의 땅도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피로 사수한 이 영토와 우리 국방에 대한 초석, 혐오5 미사일이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옛날에 우리가 없었던 시절에 박격포부터 시작해서 켜켜이 싸워져 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초석이 무언지 항상 상기하고 그것을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하고 뭔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활동들이 국방 발전을 위해서 언론인도 공보관계관도 정책 위반자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BBC나 NHK나 뭐 미국은 물론이고 뉴스의 많은 부분이 국제 정세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신문이나 방송, 언론은 그에 비해선 현저히 다루는 양이 적은 것 같습니다. 워낙 뭐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근데 국방은 이제 처음에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분야가 다 있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외교 안보 차원, 그 국제 정세 차원에서 안보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바람, 시청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국제 정세, 중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군은 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인도태평양 또는 뭐 동아시아 이런 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보도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좀 첨언드리면은 국방 발전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주시하면서 여기에 성과들을 대내외에 알리는, 괜히 연구를 하겠습니까? 연구 성과 자료가 있을 때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아유, 너무 좋은 제언 감사드리고요. 제언해 주신 내용들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언론과 국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정책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와 국방과 언론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 기자님이 깊이 있는 경험과 통찰을 통해서 국방과 언론 간의 발전적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